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 차시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동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두 번째 파트, 솔루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지금 현재 제품에 대한 서비스의 구현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제작의 소요 기간 및 제작 방법, 그 다음에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 파트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장 전략, 스케일업에 대한 부분들은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팀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표자나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존의 경험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 등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추가 인력 고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팀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이후에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작성이 완료되면 제일 중요한 개요,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평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이제 어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한 10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지난 차시에서도 저희가 배운 것처럼 주어진 양식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제시된 서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심사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읽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 사업계획서인지, 네 번째가 창업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한 사업계획서인지, 다섯 번째가 목표 고객과 고객의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된 사업계획서인지, 여섯 번째, 체계적인 시장 분석으로 창업 기회가 확인된 사업계획서인지, 다음으로 사업의 차별성과 경쟁 우위 전략을 담는 사업계획서인지, 다음으로 창업팀의 역량, 준비 과정, 열정이 잘 부각되는 사업계획서인지, 그 다음에 창업 성공 가능성과 정량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인지,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공감되는 사업계획서인지, 이렇게 크게 10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작성할 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결론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제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양식을 미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도 양식을 미리 준 것처럼 이제 대부분 양식을 미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차뿐만 아니라 글씨체, 글씨 크기 등을 사전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양식을 제공하는 목적은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내용을 평가 기준에 따라서 파악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은 꼭 평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다 보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작성한 것 같은데 평가위원들이 찾지 못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양식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 자체를 그냥 접수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양식, 서식에 따라서 꼭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심사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은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이 이제 모두 지원자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창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용어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고 이해의 정도를 높여서 당위성이 느껴지는 사업계획서가 좋은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읽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 사업계획서. 읽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 사업계획서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의 주안점에서 사업계획서의 미관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관성과 관련한 것으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그런 속담같이 사업계획서도 읽기 쉬워야 하며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도식화를 시키는 게 이제 한눈에 좀 보기가 좋고 글씨가 많으면 조금 읽기가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표 형태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설책 읽는 것보다 만화책을 읽는 게 더 쉽게 읽히는 게 이제 만화책의 경우에는 그림이 이제 많이 거의 주를 이루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독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도식화시키거나 표나 그림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의 경우는 창업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에 대한 명확성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의 목적은 주로 창업의 아이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업의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사업의 개요 부분에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의 개요 이후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뒷부분에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참신하고 좋더라도 평가위원들이 고민 없이 뒷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적도 명확해야 되지만 흥미를 끄는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표 고객과 고객의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된 사업계획서인지, 목표 고객과 고객의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목표 고객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면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목표를 명확하게 잡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대해서 한두 번 평가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목표를 명확하게 잡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차별적인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즉, 타겟 고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목표 고객, 타겟 고객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체계적인 시장 분석으로 창업 기회가 확인되는 사업 계획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이제 체계적인 시장 분석으로 창업 기회가 확인되는 사업 계획서의 경우에는 조사 분석 없이 이제 그냥 통찰력과 직감에 의해서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통찰력은 주관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평가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가위원들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서 왜 창업을 해야 하고 기존의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시장 환경 및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트렌드가 어떠한지 등의 기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창업으로 연계하고 차별적인 접근 전략이 무엇인지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차별성과 경쟁 우위 전략을 담은 사업계획서.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체계적인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장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러한 시장 분석을 체계적으로 잘 했다고 하더라도 분석 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그러한 전략과 실행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차별성과 창업 실행 과정에서 시장 진입 및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그러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는 창업팀의 역량과 준비 과정, 열정이 잘 부각된 사업 계획서인지. 그래서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이디어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부분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창업을 하는 것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사람에 대한 그런 역량과 열정, 그리고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 더더욱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평가 기준의 창업주의 수행 역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PSST에서도 T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창업팀의 역량, 그리고 준비 정도, 열정과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는 그 창업 성공 가능성과 정량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사업계획서인지,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해당 창업 아이템의 팀이 이제 실제 준비 과정에서 이제 창업 준비 과정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런칭하고 시장에 진입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도 부합돼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정량적인 성과라고 얘기하는 예상되는 매출, 이익, 수출, 고용, 산업 파급 효과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공감되는 그러한 사업계획서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은 이 사업계획서는 창업자가 창업에 필요한 자본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자본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 멘토링, 공간,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창업 지원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이제 주관적인 차별성과 우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한 경쟁 우위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차별성이 있더라도 이거는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그냥 결론은 이 당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이 창업을 하고 있는 그 창업 기업 아니면 지원자의 실속을 차려주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냥 공익적인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창업에 투자하는 그러한 이유 자체가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발굴 및 성공적인 창업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적인 성과와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수출을 통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및 기술 경쟁력 강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 창업 계획서가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또 발표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발표 평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계획서를 잘 쓰는 것도 있지만 그 발표도 잘 해야 되겠죠. 뭐 발표를 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질의응답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질문들이 들어올 것인지를 예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한 질문들은 사업계획서상에 다소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일부러 조금 모호하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포함시켜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모호하게 작성하는 거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고서 자체가 다 모호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특정 어느 부분 하나에 조금 모호하게 이렇게 넣어두는 것도 이제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한다면 이제 그 모호하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부정적이었던 인식을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냥 질문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조금 그 모호하게 특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호하게 이렇게 작성해 두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업 계획서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 외에도 이제 그 어떠한 그 평가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보는 그러한 기준들이 조금 더 추가는 되겠지만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평가에 있어서 이제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그러한 부분들 10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첫 번째가 제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세 번째는 읽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 사업계획서인지, 네 번째는 창업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한 사업계획서인지, 다섯 번째는 목표 고객과 고객의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된 사업계획서인지, 여섯 번째는 체계적인 시장 분석으로 창업 기회가 확인되는 사업계획서인지, 일곱째, 사업의 차별성과 경쟁 우위 전략을 담은 사업계획서인지, 여덟 번째, 창업팀의 역량, 준비 과정, 열정이 잘 부각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인지, 아홉 번째, 창업의 성공 가능성과 정량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인지,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공감되는 그런 사업계획서인지, 이렇게 10가지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9주차에 대한 그 수업 내용이었고요. 9주차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PSS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계획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주어진 목차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 기준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 한 번에 되면 제일 좋겠지만 지속적인 그러한 노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이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바이오뷰티 창업에 있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 7주차와 9주차의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다 들었지만 결론은 7주차 이전의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제 다음 주차부터 이어지는 그런 수업 내용들이 다 이러한 사업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포함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도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 작성 실무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